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대답을 하시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연구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는 350.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타겟팅하는 거는 풍족한 노후 생활을 즐기려면 월에 한 350만 원 정도는 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짜놓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한테 연금 자산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라는 거를 아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출발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을 모시고 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투자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채널에 그 노후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보셨습니다. 네. 워낙 또 말씀도 잘해주시고 또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네. 아닙니다. 연금을 아예 또 운영도 하시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모셨는데 그래도 처음 나오셨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유 부익남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 훌륭한 채널에 나오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본업은 네. 그 IBK 연금보험이라는 이 연금보험 회사에서 주식 채권 그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객들의 연금 자산만 굴려줄 게 아니라 내 것도 좀 잘 해봐야겠다 네. 이런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제 연금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운용해서 좀 불려 나갈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 유튜브 채널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금태연구소 TV도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이 연관이 돼서 이렇게 또 네. 부익남에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듭니다. 결국에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운영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 내 연금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도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된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 네네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시고 이 직장인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한테 같은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한번 좀 여쭤볼 게 네. 그 결국에 이제 모두가 다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노인이 되면 생활비가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나와서 항상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어느 정도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질문 제일 많이 받는데 요거 네.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게 너무 개인별 편차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은 제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거든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진짜 산에 가가지고 살 것 같으면 네. 뭐한 달에 한 10만 원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른바 대도시 그래도 광역 도시 정도에서 살려고 하면 이른바 이제 숨만 쉬고 살아도 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월에 한 150만 원 정도 나가요. 월 150. 예. 이거는 뭐 월세 이런 거 빼고 그냥 빼고 뭐 순수. 통신비에 뭐 그다음에 뭐 식품비에 네, 뭐 네. 하루 세 끼는 먹고 살아야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럼 애들 용돈 주고 이런 거 그리고 빼고 네. 빼고 그냥 기본 생활비만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좀 문화 생활도 좀 해야 되고 외식도 좀 해야 되고 가끔 뭐 친구들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네.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대답을 하시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연구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는 350.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타겟팅하는 거는 풍족한 노후 생활을 즐기려면 월에 한 350만 원 정도는 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짜놓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실수령 기준으로 치면 연봉 4천인데 그러면은 그렇죠. 세전으로 치면은 뭐 한 5, 6천 돼야 되는 느낌인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벌써 내가 그거를 지금 벌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매년 은퇴하고 받는다? 이러면 좀 높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게? 일단은 이제 제가 부부 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일단 두 명 네. 같이 사시는 이제 배우자 기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 부익남 TV가 이제 부동산 전문 원래 채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약간 도발을 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게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 되기. 네.
이런 컨셉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연금에 잘 투자하셔서 운용만 하셔도 건물주 못지않은 그런 캐시플로우 월에 200-300 정도 나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물주를 꿈꾸는 것도 네. 이게 그 연금처럼 이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생활비를 계속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연금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실 그 건물주라고 해서 뭐 일 편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이게 손 들어갈 거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고 뭐, 네. 뭐 고쳐달라 네. 뭐 이제 나가겠다 이런 일들도 많은데 사실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렇게 하려면 어떤 네. 투자금이라는 어떤 그 규모에 있는 금액이 운용을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내가 받는 걸 텐데 네. 그럼 뭐 미리 오랫동안 낸다든지 아니면 많은 목돈을 한 방에 넣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뭐 어떤 식으로 보통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일단은 사실은 이제 첫 출발이 저는 되게 중요한데 그 혹시 우리 대표님은 연금 자산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 없어요. 그리고 네.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부으신 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일단 뭐 회사를 다니시진 않으니까 네. 뭐 퇴직연금 이런 거 없으실 거고 네. 개인적으로 연금 부으신 것도 그건 없죠. 없으시고 네. 없죠.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야 뭐 이 자수성가 하셨으니까 네. 그러시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평범한 직장인 내지는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한테 연금 자산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라는 거를 아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출발이에요. 네, 그것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죠. 거의 몰라요 대부분. 근데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저도 연금보험 회사를 다니지만 한동안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나는 연금 얼마나 받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찾아낸 게 요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통합연금 포탈. 예, 네. 여러분 뭐 네이버 얘기해도 되죠 이거는? 네네. 예, 네이버에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치시면 지금 이제 제가 화면으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요런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게 참고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는 개인의 연금 자산을 다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연금 포탈 가가지고 뭐 회원가입하고 조회하기 누르면 한 3영업일 정도 걸려요. 아, 바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각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는 그 기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했는데 왜 바로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3영업일 후에 됩니다라고 하면 맞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 연금 조회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느 연금 자산에 투자를 했고 내가 가입했던 연금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연금이 수령될 수 있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어떤 분의 연금 자산의 캐시플로우의 흐름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색깔이 3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금 자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3층의 연금 구조를 쌓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층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네. 국민연금,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공적 연금이 1층에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또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하면은 많이 받지만 또 소득이 적다거나 납입 기간이 많지 않으면 그게 또 많이 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이제 2층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3층에는 개인연금 이런 식으로 이 본인이 여기다가 더 직접적으로 연금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캐시플로우를 이제 조절해 나갈 수 있는데 내 연금 조회를 보시면 내가 무슨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대충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는 이 구간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그 구간에 합당한 연금 자산에 투자해서 거기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약간 테트리스 하듯이.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연금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대부분 1층밖에 없다고 하면 2층, 3층 쌓으시면 되고 2층, 3층이 있는데 규모가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특정 나이대에 좀 비어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이대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라. 저는 일단 이렇게 좀 처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나중에 연금의 어떤 크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연금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돈이 잘 굴러가서 수익이 네. 막 불어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이제 꾸준히 연금을 주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 이 단순히 그냥 연금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수익률이 뭐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뭐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조금 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멀게 느끼시고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연금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투자의 하나의 수단, 투자의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층의 연금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민연금 말고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있는데 퇴직연금에서도 얼마든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별 주식은 아니지만 요즘 뭐 ETF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 주식 ETF를 통해서도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게 퇴직연금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연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하나의 상품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연금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 직장인들은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또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IR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지금 회사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월급 받진 않으시잖아요. 뭐 제 명의로 월급을 받긴 받습니다. 아, 받으시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도 급여 생활자이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연금을 또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회사 안 다니는데 나 자영업자인데 이런 분들이 퇴직연금 부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IRP라는 계좌를 통해서도 자영업자도 얼마든지 퇴직연금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 계좌를 증권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고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속성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 대부분 이제 연금보험 상품들이겠죠. 네, 네. 그런 상품들에 투자해서 이제 연금에 투자하시는 거고 은행에다가 이거를 계좌 개설을 하시게 되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역시 여러 가지 뭐 펀드라던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이라던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에서 넣으면 증권회사는 장점이 아까 제가 잠깐 그 주식 ETF로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 연금 계좌에서 주식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라는 그 껍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이 연금 계좌에 어떤 자산을 담을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 증권 네. 계좌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사실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냥 연금 계좌 만들었으면 뭐 알아서 굴려주나 보다 이게 아니라 네네. 이것도 내가 이제 뭘 할지 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기 싫으면 연금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냥 네. 그거를 들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연금의 운영이고 네.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계좌도 그렇고 개인연금 계좌도 그렇고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하듯이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아니 네. 그러면 직접 그냥 증권 계좌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랑 네. 연금 이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그 굳이 그렇게 한 단계를 더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뭔가 네.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죠. 그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뭐 요즘에 계속 이슈가 있는 것처럼 고갈에 대한 자꾸 우려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사적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잘하면은 좋겠는데 이걸 잘 안 하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하셨는데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서도 주식 ETF 네.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근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익숙한 게 연말 연초 되면은 연말정산 받잖아요. 가끔 보면 토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시면 연간으로 900만 원까지 해서 세액 공제로 바로 네. 한두 달 있다가 돌려줍니다. 근데 그 세액 공제 비율도 되게 높아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최고 같은 경우는 16.5%를 돌려주거든요. 그럼 900만 원이면 16.5%면 15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9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요? 1년 수익률이 15%인데. 어마어마한 네.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50만 원은 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연말정산 혜택 받으시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개인연금하고 합쳐서 900만 원이에요. 아. 그래서 요거를 좀 가중치를 주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또 개인연금 이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이 이 IRP보다 조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으로 먼저 6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채우시고. 그다음에 300만 원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또 부어서 900만 원 딱 채우시면 일단은 세액공제로 150만 원 받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 세제 혜택은 뭐냐면 원래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주식에서도 배당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반 주식 계좌에서 꼭 주식만 투자할 게 아니라 뭐 채권 이런 것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붙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을 나중에 내게 세제 이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그때 내는데 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당장 내야 될 세금을 지금 안 내고 55세 이후에 내니까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복리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두 번째 세제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제 혜택은 원래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15.4%인가 이럴 네, 거예요. 네, 맞아요. 14%에 뭐 더 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는 적게 낼 때는 3.3, 많게 낼 때는 5.5.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젊을 때 수령하면 5.5% 내고 80세 이상 넘어가면 또 3.3% 낮아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 거의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이연해가지고 많이 불려가지고 나중에 네. 받을 때 네.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5% 3%만 내는 거면은 무조건 이득이네요. 이거.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대신 이제 왜 그럼 사람들이 안 하냐면 단점이 55세 이후에 수령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 환매하려고 그러면은 좀 복잡하고 그동안 세제 혜택 받은 것도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몇 년 뒤에 내가 조금 목돈에 대한 그런 투자 계획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귀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900만 원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막 80만 원씩 막 갖다가 붓다가 네네. 이거를 막 10년, 20년 계속 부을 수만 있다면 좋은 건데 중간에 깨는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뭐 너무 무리한 저축액을 잡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그런 그 것 때문에. 부분만 조금만 자기가 감수하신다면 아까 했던 네.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노후 준비를 대비하는 네.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연간 900만 원은 무조건 세액공제 등등등 있으니까 하시고 연간 900만 원이면 12분의 1로 나누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월 100만 원 세워서 네. 1년에 12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를 1, 2년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10년, 20년, 30대 시작하시면 한 30년 정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리 효과거든요. 복리의 마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7위의 법칙, 그 복리의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7위의 법칙인데 내가 그 연 복리로 예를 들면은 연간 7%의 수익률을 매년 낼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7위의 법칙을 대입시켜 보면 72를 7로 나누면 한 10 정도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10년에 한 번씩 내가 투자했던 원금의 2배가 된다는 된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0년, 20년, 3년만 하면 2배, 4배, 8배 되죠. 네. 그래서 매년 1,200만 원씩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연복리로 7%씩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30년 정도 부으면 얼마가 모이면 한 10억 정도 모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면 노후 준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좀 없는 것보다 뭐 100배나 아유, 사실. 그럼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거는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안 하죠. 좀 저축하다가 써버리고 저축하다 쓰고 네.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 어떡하지 하는 게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군요. 네네. 어떻게든 좀 하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의욕적으로 했다가 또 깨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걸 좀 네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나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네네. 딱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요건 꼭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어떤 게 가장 좀 있을까요? 근데 결국 제가
이제 되게 쉽게 말을 했는데 연간 뭐 7%씩 연봉리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라고 되게 건조하게 얘기했는데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해는 벌 수도 있지만 한 해는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연금 자산에서 투자할 때 가장 핵심은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금 계좌에서 제가 아까 뭐 주식 ETF 같은 거를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자산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했었을 때 손실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나 연금인데 이거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막 금융위기도 오고 뭐 어떨 때는 막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기도 하고 뭐 오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이른바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투자한 자산 가격들이 올라갈 때는 조금 덜 사게 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내가 투자했던 자산이 뭔가 폭락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금액이라도 많이 사게 돼요. 주식 수를 더 많이 살 수 있죠. 같은 그렇죠. 돈으로. 예. 그러니까 주식도 장기 분할 투자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 투자도 사실은 딱 그 컨셉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중에 성과가 좋아져요. 그리고 핵심은 장기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배분해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떨 때는 오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산 가격들은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 개별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 그 이익이 반영되는 주가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금 투자할 때 항상 여러분들께 권하는 거는 장기에 적립식으로 일정 부분 매달 일정하게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이게 긴 기간에 걸쳐서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것들이 다 평균화되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마라톤 하듯이 연금 투자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국민연금은 이제 뭐 강제니까 이거는 네. 무조건 듣는 것이고 또 퇴직연금도 이제 뭐 회사 다니면 뭐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그냥 이게 가입이 된다고 치면은 결국에 개인연금을 언제 드냐 네. 이것도 사실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그럼 개인연금 지금 부어야 되냐 당장 뭐 나 돈 모아서 뭐 집도 사고 뭐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가 이제 좀 충돌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좀 가입을 해놔야 이게 또 장기 복리로 좀 늘어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충돌을 할 때 이걸 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돈이 많으면 내가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도 하고 뭐 연금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그 많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은퇴 설계로는 가장 젊은 쪽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 김경록 박사님 네, 다녀가셨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은퇴 설계 노후 준비에 대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가장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강창희 소장님. 네, 네. 그분은 되게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아직도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경록 박사님이고 저는 한참 어린인데 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그분들은 지나오신 분들이고 저는 아직 ING니까 네, 돈을 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네. 특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너네들은 정말로 행운하다. 왜냐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40대, 50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사실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안 남았고. 네, 네. 근데 20, 30대는 앞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한 20, 30년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 친구들한테는 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뭐 이거는 꼭 뭐 연금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냥 대체적으로 자산을 모으는 거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가 종잣돈 모으는 그렇죠. 게 네. 우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부익남 TV를 보시면서 내 집을 마련해야죠. 네.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먼저 더 하려고 하시긴 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근데 내 집 마련을 대부분 다 뭐 부채 없이 하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은행의 도움을 받든 뭐 레버리지를 쓰든 해서 내 집 마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거 고민할 것 없이 연금 투자에 올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순서상 맞고 그 참고로 노후 준비가 잘 됐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35세 이전에 내 집 마련이 됐다. 그리고 35세부터는 노후 준비에 올인했다. 이런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35세 이전에 내 집 마련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기간을 빨리 땡기시면 땡기실수록 노후 준비도 그만큼 좀 풍성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우리 등남 TV 시청하시고 되신 분들은 이제 저희 금토연구소 네. TV 채널로 넘어오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니 내 네. 집 마련 어떻게 하냐 요즘 서울 집값 얼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기준이 다 네.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뭐 아, 내가 뭐 그럼요. 20억짜리 아파트 보면 뭐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금 집이라는 게 뭐 다 20억짜리 있는 거는 아니니까 좀 저렴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된 정도 수준의 내 집 마련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윳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라. 그럴 때는 어쨌든 세제 혜택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연금 쪽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여기 4단계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금까지 다 되면 그 다음에 남으면 이제 수익형을 하는 저 4단계는 사실은 그냥 뭐 갔으면 좋겠다죠. 저기까지 갔으면 예, 좋겠다. 제가 봤을 때 3번까지 가도 충분히 노후 준비되고 어떤 분은 이제 2번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3번 정도까지만 가도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서를 좀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이제 공무원 부부 뭐 은퇴하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오래 또 부으셨고 하니까 확실히 좀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좀집 하나 해놓으시고 연금 한 3,400 정도 나오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제 뭐 놀러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노후가 되게 좀 걱정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미리 그럼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네. 왜냐하면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가 이 효과를 내려면 결국 투자 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훨씬 노후 준비하기가 편안한 이유가 투자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온탕냉탕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 꾸준히 투자하는 게 나중에 이 성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난 나이가 이미 됐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을 돈으로 사시면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을 높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것도 쉽지는 않긴 하지만 아니 노후 준비라는 게 이게 쉽게 됐으면 다 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노후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소비나 구매력을 일정 부분 조금 포기하고 이거를 노후로 이연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네. 내가 지금 쓸 거 쓰고 즐길 거 즐기고 뭐 욜로 하고 이러면 노후는 없는 거죠.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가치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공짜로 얻는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의 어떤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미래에 나한테 돈을 미리 좀 미리미리 보내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장님 얘기를 듣고 나면은 결국에 잠깐만 그럼 나는 개인연금을 하나 좀 들고 싶다. 네. 나는 뭐 지금부터 한 30년 붓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럼 뭘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어떤 이게 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뭐 그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직연금이건 개인연금이건 이건 특정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주머니, 네. 계정을 얘기한다라는 거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 다 있어요. 보험회사 가셔도 되고 은행 가셔도 되고 증권회사에 가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연금 보험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라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사장님께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금 투자 펀드 매니저니까 펀드 매니저시니까. 예, 뭐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증권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 또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설정을 하시면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이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조금 더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증권회사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저희 보험회사로 오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뭐 달라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종신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모아놓은 돈을 지키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홍보도 좀 해야 하니까 네, 그 돈을 모을 때는 네.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투자하시고 투자는 증권회사에서. 나중에 수령할 때 보험회사에서 오셔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느 상품에 어떤 그 자산에 투자라는 얘기냐 아까 자꾸 ETF 얘기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나는 부동산은 좀 할 줄 아는데 나는 주식 잘 모르고 뭐 삼성전자밖에 모르고 뭐 이런 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개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뭐 연간 7% 수익률 내긴 힘들어요. 그리고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도 한 자산에만 몰빵하면 이게 또 성과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결국은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이거든요. 근데 또 역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거는 당신이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사람이 자산 배분 분산 투자하지 우리 같은 소시민은 그런 거 어떻게 이기냐라고 또 되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감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알아서 자산 배분도 해주고 알아서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속 편한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상품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본 게 다 T로 시작해서 제가 T 삼총사 이렇게 좀 이름 붙여봤어요. T가 뭔가요? T가 뭐냐면 이 상품이 하나는 TDF 또 하나는 TIF 그다음에 세 번째가 TRF예요. 네. 그래서 처음이 T로 시작해서 제가 T 삼총사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T하고 끝에 F가 공통이고 가운데만 바뀌거든요. 네. 그럼 앞에 있는 T는 뭐냐면 타겟이에요. 타겟. 그다음에 F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타겟팅하는 펀드예요. 그러면 TDF는 뭐냐면 TDF에서 TD는 데이트인데 어떤 날짜냐면 내 퇴직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가 2024년이니까 내가 한 20년 뒤에 은퇴한다. 그러면 대략 한 2044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TDF 중에서 뒤에 숫자가 시리얼 넘버처럼 2045라는 게 붙은 TDF 펀드가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자산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2045년도에 은퇴를 해? 그러면 투자 시점이 한 20년 남았네. 그러면 20년 동안 아직은 은퇴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지금은 많이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줘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은퇴가 가까워졌는데 위험자산 들고 있다가 갑자기 재수없게 금융위기 걸리면 그동안 모아놓던 돈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네. 투자가 진행되고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사실 차라리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은퇴 시점에 다가왔을 때 그게 걸리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TDF는 내 은퇴 시점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투자에 좀 문외한이신 분들도 그냥 내 은퇴 시점이 언제인지는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네. 10년 뒤다 그러면 2035 하시면 되고 20년이다 그러면 2045 하시면 되고 30년이다 그러면 2055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2035는 예전엔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실제 은퇴 시점은 10년 뒤인데 나는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2045, 2055 TDF 그냥 투자하셔도 돼요. 그거를 꼭 아니 당신이 2045년에 은퇴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막지는 않으니까. 근데 펀드의 성격이 그렇다. 이건 뭐 이게 단순해서 오히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날짜를 타겟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의 운용사에서 많이 이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그럼 여기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냐면 대부분 주식하고 채권인데 사실 요즘에 국내 주식 시장 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네. 해외 채권,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자산 배분, 분산 투자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꽤 개인 입장에서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을 쉽게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인 것 같아서 TDF는 뭐 제가 얘기 안 했더라도 아마 웬만큼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손쉽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대상.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TIF는 I가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인터레스트. 네. 요거는 어떤 분에게 어울리냐면 이제 은퇴가 목전에 왔어. 또는 은퇴 자금을 수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 자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 은퇴 자금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위험한 곳에 투자하면은 또 손실 볼 것 같고.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 TIF가 적격인 게 이 펀드의 특징은 타겟 인컴이니까 여기서 조금씩 원금에서 빼서 쓸 건데 원금이 소진되는 기간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배당 주식이라든가 리츠와 같은 이런 실적 배당이 나온다든가 이런 대상 또 채권이라든가 이런 대상에 투자를 해줘요. 그러면 대략 한 연에 4에서 5% 정도가 꾸준히 나오는 상품에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충분한데 은퇴 자금으로 5억밖에 못 모았다. 근데 5억도 이 TIF 넣으면 그래도 연간으로 뭐 4, 5% 나오니까 내가 5억에서 뭐 매달 한 100만 원씩 빼먹어도 또 TIF 통해서 일정 부분 채워지니까 이 5억이라는 내 은퇴 자금이 소진되는 기간을 좀 뒤로 늦출 수가 있겠죠. 은퇴하셔서 목돈 받은 분들은 요 상품 그러니까 TIF는 이제 추천드리고요. 은퇴를 이제 하셨거나 직전이신 분들한테 좀 그렇죠. 적합한 것. 예. 이거는 좀 아주 극히 안정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TDF로 모으고 TIF로 이렇게 좀 인출하는 네. 이런 것들
것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TRF는 이거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만 출시한 이건 ETF입니다.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개별 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이 TRF의 특징은 이 R은 리스크예요. 리스크. 타겟 리스크라 해가지고 위험량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주식과 채권에 5대5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TRF 5050 또는 나는 주식의 70% 채권의 30% 투자하고 싶다. 그럼 TRF 7030 거꾸로는 TRF 3070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중을 아예 이렇게 딱 고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밸런싱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TRF 5050 해가지고 처음에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투자했다. 그러면 500만 원 주식, 500만 원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식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이 뭐 예를 들면 한 700만 원 됐고 뭐 채권은 뭐 500만 원이 이자만 불어가지고 550만 원 됐다. 그러면 원래는 5대5의 비중인데 1년 시간이 지나니까 5대5가 안 됐잖아요. 주식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아서 또 채권을. 그렇죠. 높아진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익이 난 자산은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네. 손실이 났거나 조금 부진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역시 장기간에 끌고 가면 항상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는 평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도 역시 긴 기간 투자하게 되면 꾸준하면서도 안정적인 성과가 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제 개별적인 걸 분석하거나 이럴 시간은 없고 그렇죠. 그런 건 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크게 그냥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전략 정도만 이제 결정하시면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펀드에서 운영을 해준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상품으로만 연금 계좌의 투자군을 구성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수익률 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